지난 2021년 7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중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 1위로 나왔던 여론조사가 중단된다는 기사를 명 씨가 공유하자 김 여사는 어쩌죠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명 씨가 관계없다며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자 김 여사가 다행이라고 답합니다. 특검은 이 대화 이후 명 씨가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언론사 의뢰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새로 시작했고 이 결과를 김 여사에게 공유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묵시적 지시를 한 정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 시작한 기점도 이 대화였다는 겁니다. 특검은 그제 김 여사 소환조사 때도 이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사실상 지시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걸 어떻게 지시라고 볼 수 있느냐며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지만 여론조사 지시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적극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를 접견한 건 어제. 심 변호사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 김 여사가 접견실에 앉자마자 자신에게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심 변호사는 깜짝 놀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김 여사를 달랬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수척한 상태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면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다음 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와의 대화 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내일로 끝나는 김 여사 구속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 건진법사 관련 목걸이와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세 번째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제로 잡혀있던 특검 소환 일정에는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했는데 오늘은 오전에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외부 의료진에게 대면 진료를 받고 오후에는 호송차를 타고 특검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섭식장애와 저혈압, 우울증 관련 약을 처방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 청탁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준비한 질문지만 100쪽이 넘는 걸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는 일체 진술을 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윤모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라고 말한 통화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이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거나 교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압박 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진법사 전모 씨는 오늘 예정돼 있던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전 씨는 물론 변호인도 영장 심사에 불출석해 사실상 구속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심사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법원은 특검이 낸 구속영장 청구서 등 자료를 토대로 전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5.9%, 6조 5,694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한 곳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8조 원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499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이닉스 덕분에 기업 수익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트럼프발 관세와 중국과의 무한 경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위기가 심화된 겁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재개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약하는 노란봉투법과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계획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총, 한경협 등 경제 6단체는 국회를 찾아 일방적인 법안 처리 대신 경제계의 대안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입니다. 4대 그룹 총수 등 다음 주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마주 앉은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성과와 대미 투자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시각 800여 개 미국 기업을 회원사로 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회장은 민주당을 찾았습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In this regard, we are concerned that the passage of the Yellow Envelop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affect Korea's reputation as a regional hub for multinational companies.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수정은 없다며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노동자라던가 혹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단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당심과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게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여러 바깥의 의견도 들어서 하나하나씩 착실하게 고쳐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점은 민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부적으로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함으로써 장동혁 후보는 잘 싸우는 야당을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일하지 않는 분들은 배지를 떼야 된다고. 조경태 후보는 민주적인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론이라는 이 제도를 없앨 겁니다. 비상경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당이 잘못된 당론을 저는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안을 두고는 엇갈렸습니다. 같이 와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같이 항의 농성을 하실 생각은 없네요. 지도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호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고 각자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 이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입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일일이 제가 다 논평하고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가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는. 예, 저는 선관위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첫날 투표율은 37.5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이틀간 진행되는데 지난해 전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대선 패배 직후 전당대회치고는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후보들은 각자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혁신을 내세운 안철수, 조경태 후보 측은 투표율이 높다는 건 혁신을 바란다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김문수, 장동혁 후보 측은 당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면 혁신 후보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하루 남은 투표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도 오늘 바로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핸드폰 열어보시면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전부 다 투표해 주시고 이 김문수 꼭 좀 투표하셔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힘은 1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당 대표에게 있을 것입니다. 결선 투표 올라가면
저는 오히려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투표를 한다면 네. 결과를 또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ARS 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80% 20% 비율로 합산해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공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간 결선 투표를 해 26일 최종 당대표를 선출합니다.